2,566조 원이나 됩니다. 이는 채권시장 시가총액과 동등한 규모로 부동산이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 과학으로 주택시장을 분석하는 엑슬리서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고랜드 디폴트에서 촉발된 부동산 PF발 금융위기 가능성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처한 심각한 위험을 적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산시장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규모를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가계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이 경제위기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통계는 2021년 말과 현재까지 자산시장 시가총액과 부채 등을 분석한 지표입니다. 집값 거품이 가장 높았던 2021년 말 주택시장 시가총액은 6,534조 원으로 채권시장과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 훨씬 큽니다. 부동산 금융이란 가게나 기업이 부동산 취득이나 임대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자금 조달 등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부동산 금융 위험 노출 규모는 가계와 기업 대출 모두 합쳐 2,566조 원이나 됩니다. 이는 채권시장 시가총액과 동등한 규모로 부동산이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중 가장 큰 규모는 가계 여신으로 전체 위험 노출액의 49%인 1,267조 원입니다. 2023년 한국은행 최종금리 4%가 현실화되면 가계의 소비 여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여신 상환 능력도 현저히 줄어들어 부동산 매도 압력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부동산 금융 중 가계 여신 익스포저를 세분화해보면 부동산 담보대출이 700조 원으로 반 이상을 차지하고 부동산 관련 개인 보증 금액 또한 350조 원이나 됩니다. 기업 여신 익스포저 997조 원 중 부동산업 대출액은 519조 원으로 52%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금융 시스템 위기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PF 대출 익스포저도 173조 원이나 됩니다. 한편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2,566조 원 중 금융기관 익스포저는 1,341조 원입니다. 이 중 비은행권인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캐피탈사의 위험 노출액은 591조 원으로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은행권 부동산 금융은 LTV 80%의 주담대나 오피스텔,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등 주로 고위험 대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기 및 경기 침체기에는 연체율이 높아질 경우 고스란히 비은행권 금융사들이 떠안게 되어 재무구조가 심각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레고랜드 디폴트 이후 건설사 자금난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가장 높은 채권의 채무 불이행으로 채권시장의 신뢰가 무너져 자금 조달 금리는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자금을 융통하는 건설사의 이자 비용은 불과 2달 만에 68%나 증가했습니다. 레고랜드 디폴트 전 400억 CP의 이자 비용이 13억 2천만 원이었다면 11월 24일 현재 이자 비용은 22억 4천만 원으로 급격히 커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미분양까지 속출해 부도 위기에 몰린 건설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의 위험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단계별 리스크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PF 대출은 크게 3단계로 나눠지는데 토지 매입 단계 브릿지론과 사업 승인 이후에 실행되는 본 PF 대출, 그리고 준공 이후에
매매 단계에서의 부동산 담보대출입니다. 부동산 PF 대출은 사업성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사업성이 악화되면 담보 가치가 하락해 자금난이 심화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 산정한 사업성 수지 분석은 시장이 악화되면 순이익률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분양시장 침체로 담보 가치까지 하락하며 손실폭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건설사 및 시행사 부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PF 대출 채권을 보유한 비은행권으로 위험이 전이되어 금융 시스템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지난 9월 발표한 금융 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6월 말 PF 대출 잔액은 112조 원입니다. 특히 보험사와 카드사의 2013년 말 대비 올해 6월 PF 대출 증가율은 각각 659%, 888%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레고랜드발 디폴트는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발 PF 위기가 금융 시스템 붕괴로 전이될 경우 750조 원이나 되는 은행권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로 인해 시중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사가 부도나게 되면 채권 회수가 안 되는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금융사들의 유동성 위기로 번져 부도 위기에 몰리고 은행 또한 연쇄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봉착합니다. GS건설이 보증한 PF, ABCP 금리가 최근 20.5%나 되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PF 사업장은 사실상 공사가 멈춰있다는 의미입니다. PF 대출뿐만 아니라 회사채 시장의 자금 경색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증권사 부동산 PF 위험 노출 규모를 구체적으로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대형 증권사부터 소형 증권사까지 PF 대출 익스포저가 자기 자본 대비 최대 88%나 될 정도로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건설사 줄도산이 현실화되면 과도한 PF 채권을 보유한 증권사의 연쇄 부도로 이어져 금융 시스템 위기 또한 가시화할 것입니다. 부동산 PF 대출 취약성이 위기로 전이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PF 대출은 주로 단기 자금 위주로 운영되고 레버리지 또한 과도하기 때문에 시장금리 급등에 취약합니다. 앞선 자료에 기재된 자기자본 대비 과도한 대출 채권을 보유한 중소형 증권사의 연쇄 부도 시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됩니다. 2023년 금융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시중 유동성 고갈로 부동산 시장은 장기 침체기에 돌입할 것입니다. 과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2년까지 장기 침체기처럼 최대 4년간의 침체기를 겪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부동산 담보가치 하락으로 가계 보유자산의 가치도 동반 하락하게 되면 실수요자 및 투자자 모두 매도 압력이 더욱 가중되고 한계차주는 기한이익 상실로 부동산이 압류당해 강제 매각당하게 됩니다. 부동산 담보가치 하락이 불황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금융 시스템 위기가 가져올 위험이 잘 드러납니다. 가계 부동산 담보가치 하락은 대출자의 상환 압력을 가중시키고 매도 물량과 압류 물량이 증가해 자산시장이 2차 폭락하게 됩니다. 한계차주의 신용위기로 회색 및 파산하는 가계가 급증하게 되면 경기 불황은 장기화돼 고착화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가계 보유 자산의 77.5%는 부동산 자산입니다.
부동산 대세 하락기에 가계는 위험 분산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 시스템 위기 시에 자산시장 참여자들은 실물 경기 펀더멘탈 지표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펀더멘탈에 기초한 자산 배분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시장 이해관계자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